대연각 호텔 대화재 사고는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 크리스마스 아침 서울시 중구명동 소재 22층짜리의 대연각 호텔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이다. 1970년대 대표적인 대규모 재난이자 세계 최대의 호텔 화재로 기록된 사건이다. 대연각 호텔에서 불길이 솟았다. 2층 커피숍의 프로판 가스통 폭발로 시작된 불길은 호텔 내부가 가연성 소재로 마감되어 불길은 호텔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당시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었고 옥상 헬리포트가 없어 헬기 구조가 어려워 많은 투숙객들이 희생당했다. 서울 중부소방서가 긴급 출동한 10시 17분 무렵 불은 이미 21개 층 전체를 삼키고 있었다. 화재 시 대피해야 할 비상계단에 쌓여있던 가연 물질에 불이 옮겨붙어 겨울의 강풍을 타고 퍼진 탓이다. 계단은 독성가스와 화염, 열기로 가득 차고 투숙객들은 대피 수단을 찾지 못했다. 옥상으로 향했던 사람들은 닫힌 철제문 앞에서 타 희생을 당했다. 실제로 20여 구의 시신이 옥상 출입문 앞에서 발견되었다. 소방대와 군, 미군의 헬기까지 동원되었지만 옥상 헬리포트가 없어 접근이 어려워 구조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당시 국내 최고의 32m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나 7층까지 밖에 미치지 못했다. 위로도 아래로도 출구가 막혀버린 상황에서 투숙객은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투신으로 사망한 38명을 포함해 191명 사망, 63명 부상이라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당시 소방서 추정으로 당시 약 8억 3,820만 원이었다. 모두 191명이 숨진 대연각 화재 사건은 호텔 화재로서는 세계 최악의 사건이라는 기록을 아직도 갖고 있다. 이리역 폭발 사고는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 전라북도 이리시 현 익산시의 이리역 현 익산역에서 발생한 대형 열차 폭발 사고다. 1993년 3월 28일에 일어난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와 함께 최악의 철도 사고로 손꼽힌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최악의 사고였다. 광주로 가던 한국화약, 현 한화의 전신 소속의 화물열차 제1605 열차는 당시 정식 책임자도 없이 다이너마이트와 전기 내관 등 40톤의 고성능 폭발물을 싣고 이리역에서 발차를 대기하던 중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수사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화약 호송 담당 직원 신무일은 정차를 하지 않고 계속 달리려 했다. 하지만 이리역에서 막아섰으며 이리역 직원들이 신무일에게 급행료를 요구했다. 이 당시 열차의 관행은 급행료라 하여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바로 통과하려면 역에 돈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신무일은 돈이 없었으며 이 때문에 이리역에 발이 묶였다. 그날 밤 신무일이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추위를 막기 위하여 촛불을 켰다가 촛불이 다이너마이트 쪽으로 넘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원칙적으로 열차의 탄선 교행은 폭탄 및 화학 화물 화차가 여객 열차 상등 열차인 새마을호 포함보다 우선순위로 운행이 되고 있으며 화약류 등의 위험물은 신호장, 신호소, 간이역은 물론 모든 철도역 내에 대기시키지 않고 바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을 무시하였고 급행료를 갈취하기 위한 탐욕으로 인해 해당 열차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는 바람에 인재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리역에는 강력한 폭발로 인한 충격파로 인해 폭발 자리 바로 아래에는 지름 30m, 깊이 10m의 거대한 웅덩이가 파였으며 이리시청 앞까지 파편이 날아갔다. 이리역 주변 반경 500m 이내의 건물 9,500여 채에 달하는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어 9,97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59명, 부상자는 1,343명에 달하였다. 이 중 철도인은 16명이 순직하였으며 1647세대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철도 시설의 피해도 컸다. 이리 역사를 비롯하여 군의 객화차 사무소, 보선 사무소 등 건물이 심각한 균열 또는 붕괴의 피해를 입었고 기관차 5량, 동차 4량, 화차 74량, 객차 21량, 기중기 1량이 대파, 이리역을 통과하는 호남선 구간 130m와 전라선 구간 240m가 파괴되어
총 23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낳았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는 1994년 12월 7일 오후 2시 52분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 일동 도로녹지공원 지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도로공원 한국가스공사 아현 밸브 스테이션 지하실에서 계량기 점검 시 전동 밸브 틈새로 다량 방출된 가스가 환기통 주변 모닥불 불씨에 점화되어 폭발과 함께 치솟은 불길은 인근 상가로 옮겨 붙었다. 폭발 지점 30m 이내의 상가와 주택이 폭격을 맞은 데 전소되거나 반파됐다. 왕복 8차선 도로 건너편 빌딩에까지 불똥이 튀었고 상가 주택과 주민은 물론 건너편 빌딩에 근무하는 회사원 등도 대피했다. 사고 당시 5에서 6차례의 폭발음이 울리면서 지하철 공사에 사용되는 철판 3장이 인근 고려 아카데미 빌딩 15층 높이까지 올라간 뒤 떨어질 만큼 도시가스 폭발은 위력적이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차 80여 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진화를 위해 투입된 인력만 491명, 펌프, 조명차, 헬기 등 장비 107대가 총동원되었다. 진화 뒤 폭발이 일어난 가스 저장소 위에 200여 평 남짓 도심공원은 나무와 벤치 등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 있었으나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렸다. 폭발로 5에서 6m 깊이의 웅덩이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가 12명, 부상자 102명 등의 인명피해와 건물 145동 전파 75, 부분 파손 70, 동산 431건, 영업 손실 47점, 차량 손실 92대 등의 물적 피해 및 이재민 210세대 555명 등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는 1995년 4월 28일 오전 7시 52분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1동 상인내거리 지하철 1호선 209 건설공사 남쪽 지점에 있는 롯데백화점 상인점 당시 대구백화점 상인점 예정부지 신축 공사장에서 그라우팅을 위한 천공 작업을 위해 75mm 구멍 31개를 굴착 중 실수로 천공기로 도시가스 배관을 관통시켜 구멍이 뚫림으로써 가스가 누출, 인근 하수구를 통해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돼 원인 미상의 불씨에 의해 폭발한 사고이다. 폭발음과 함께 50m의 불기둥이 치솟았으며 이 사고로 등굣길 학생 42명을 포함해 102명 사망, 20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 통행을 위해 공사장 위에 임시 설치한 복공판 400m가 무너졌고 건물 346채, 자동차 152대가 파손되어 피해액은 540억 원에 다다른다. 당시 이 사고로 상인내거리 주변 지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대형 공사장에서 지하 굴착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청의 도로 굴착 승인을 받고 가스관을 매설한 회사와 연락하여 가스관이 묻힌 위치를 문의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였으나 공사 관계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무허가 굴착 작업을 진행하였다. 공사를 진행했던 주식회사 표준개발은 가스관이 파손된 지 30분이나 지나서야 도시가스 측에 신고를 해서 피해를 더 키우게 되었다. 학교 등교 시간에 벌어진 사고로 등굣길 중고교생들의 피해가 컸다. 사망자 102명 중 영남중학교 재학생 42명, 교사 1명, 경찰관 2명이었으며 부상자 202명, 차량 152대 파손, 주택 60채 파손 등 건물 피해 346건 피해액만 540억의 피해를 입었다.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는 1999년 6월 30일 0시 30분경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100mm 궁평항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원인 시랜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화재 사고이다. 이 화재 사고로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이다. 화재 사고 당시 시랜드에는 서울 소망유치원생 42명, 안양 예그린 유치원생 65명, 서울 공릉미술학원생 132명, 부천 열린유치원생 99명, 화성 마도 초등학교 학생 42명 등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 등 모두 544명이 있었다. 해당 수련원은 1998년 초부터 영업을 시작해 1999년 3월 수련원 인가를 받았으며 총 부지 면적은
11,606m, 이고 건축 면적은 2,576m로서 A, B, C동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당시 A동은 658m로 강의실 및 식당, B동은 156m로 생활관 및 관리사무실, 양호실, 휴게실로 각각 이루어졌으며 특히 화재가 난 C동 건물은 1,762m 규모로 1층 콘크리트 건물 위쪽 2에서 3층에 컨테이너 52개를 쌓아 외벽은 흰색 목재,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된 건물로서 생활관 겸 지도자 숙소로 사용되어 총 59개 객실에 63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화재를 목격한 지 20분 만에 전소에 가까운 정도의 상태가 된 시랜드. 불길이 옮겨 붙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랐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방차는 도착하지 않았다. 화재 시 골든 아워는 접수 2분에 출동 5분으로 7분, 하지만 신고를 한 지 40분이 지나서 소방차 한 대가 겨우 도착을 했으며, 그리고 이어 많은 소방차가 도착했으나 이미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 화재가 진압되고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2층에서 발견된 시신은 223호의 출입구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작은 몸집의 시신은 바로 부천의 한 유치원 원생 74명 중 유일하게 구조되지 못한 혜지. 당시 혜지의 선생님은 분명히 혜지를 깨워서 데리고 나왔으나 인원 파악을 할 때 보니 아이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3층은 불길이 시작된 곳이라 2층과는 상황이 달랐다. 곳곳에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된 것. 318호에서 1명, 306호에서 3명. 이들은 초등학교 교사와 시랜드 아르바이트생으로 아이들을 구조하다 안타깝게 숨진 어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김대한의 방화로 일어난 화재 참사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명피해가 큰 철도 사고이다. 1995년 아제르바이잔 지하철 화재 참사,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와 함께 세계 3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꼽힌다. 일명 대구 지하철 참사, 2.18 참사, 김대한 방화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로 인해 2개 편성 12량 대구도시철도 1000호대 전동차, 118편성 1079열차, 130편성 1080열차의 전동차가 모두 불타고 뼈대만 남았으며 192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 그리고 151명의 부상자라는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앙로역도 전소되어 2003년 12월 30일까지 복구를 위해 영업을 중지했다. 방화범 김대한 당시 56세는 개인 택시 운전을 하다가 우울증세를 보여 대구 시내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4월에는 뇌졸중이 겹쳐 상하반신 마비 증세로 11월 지체장애 2급 판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생계를 이어왔던 개인 택시를 무작정 세워둔 채 증세가 호전될 가망이 없자 김대한은 세상을 비관, 안방에서 일회용 라이터 2개와 자동차 세척 샴푸통을 꺼내 검은색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송현역 부근에서 내린 다음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500원어치 상당을 구입하여 샴푸통에 담았다. 그리고 1호선 송현역으로 들어가 안심방향 승강장에서 9시 30분경 안심역 방면으로 운행되는 1079열차의 1호차에 탑승하였다. 9시 53분경 1079열차가 반월당역을 출발해 중앙로역에 도착할 무렵 2호차와 가까운 1호차 노약자석 옆 일반석에 앉아있던 김대한은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려고 망설이던 중 맞은편에 앉은 승객으로부터 왜 자꾸 불을 켜려고 하느냐는 나무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불을 붙이기로 결심하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켠 다음 샴푸통에 들어있는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에 충청북도 제천시 화소동에 있는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스포츠센터 지상층 두손 사우나 헬스, 구 두손 스포리움에서 일어난 화재이다.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 충청북도 제천시 하수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있는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제천소방서 소속 출동대가 16시에 도착했으나 1층의 차량과 LP가스통의 폭발 위험성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다가 16시 30분에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 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15시 53분에 신고를 받은 제천소방서는 16시에 현장에 도착해 16시 5분에 대응 1단계를, 17시 20분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 인력을 동원하였다. 대한민국 소방청은 17시 9분에 중앙사고 수습본부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으며 제천시는 17시 40분에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재난에 대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시 20분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시 42분에 상황 판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다음 19시 40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며 20시 30분에 범정부 현장대책지원단이 가동되었다. 건물주는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건물 내로 진입해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그러나 여자 사우나에는 알몸의 여성들이 있을 것을 우려해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문 밖에서 소리만 질렀다. 1층 주차장의 배관에 열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천장 구조물에 불이 옮겨 붙었고 불이 옮겨 붙은 천장 구조물이 차량으로 떨어져 연소가 확대되었다. 또한 2층 여성용 목욕탕에는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되었으며 대피를 유도한 직원도 없었으며 주출입구도 고장나 피해가 증가하였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